안녕하세요. 청하수입니다. 백제의 시조라고 알려진 온조의 형, 비류. 삼국사기에 나온 백제 온조 시조설에 따르면 형 비류는 도읍 선정 관련 10명 신하의 좋은 조언을 거부하고 고집스럽게 자신의 추종자를 데리고 미추홀로 갔는데 삼국사기 그러나 거기는 땅이 습기가 많고 물이 짜서 편안히 살 수가 없었다. 이후 비류는 위례성으로 와서 온조 나라의 도읍이 안정되고 백성들이 편안히 지내는 것을 보고는 후회하다가 죽었다. 비류의 백성들은 비류 사망 후 모두 온조의 위례성으로 돌아왔다. 이후 온조는 나라 이름을 십제에서 백제로 바꾸었다. 이렇게 비류가 죽고 구 비류파 세력은 온조에게 흡수 합병되었다. 즉 비류에 반대했던 10명 신하 중심으로 백제의 권력 구조가 재편되었고 이후 비류와 비류파는 모두 사망 및 소멸되었다라는 게 일단 삼국사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해동고승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삼국사기처럼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책인데요.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 고승들의 이야기를 담은 건데 여기에 비류와 온조 그리고 백제 건국에 대한 이야기가 약간 나옵니다. 그런데 삼국사기하고는 조금 내용이 달라요. 기록이에 이르기를 고구려의 시조, 추모는 고구려의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 두 아들을 낳았는데 각각의 이름을 피류, 은조라 하였다. 두 사람은 뜻을 같이 하여 남쪽으로 가서 한산에 이르러 나라를 세웠다. 라 하였으니 지금의 광주가 바로 그곳이다. 이들 둘이 같이 와서 함께 나라를 건국했는데 그게 지금의 경기도 광주란 이야기죠. 그리고 또 비류, 온조 둘이 따로따로 각각 나라를 만든 게 아니라 같이 만들었다 라고 나오고 있어요. 아까 삼국사기 같은 갈등, 분가 이런 내용이 없죠. 삼국사기가 소개하는 백제 시조설이 온조 시조설, 비류 시조설, 구태 시조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갈등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은 여기 1번 온조 시조설 뿐입니다. 2번 비류 시조설 같은 경우는 아까 해동고승전 내용처럼 갈등 얘기는 없고 비류가 백제의 시조이고 동생 온조 그리고 문제의 인물 어머니 소선호를 데리고 남으로 내려와 백제를 만들었다. 딱 거기까지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 2번 비류 시조설에 따르면 비류와 온조, 소선호가 다 함께 와서 나라를 세운 곳이 미추홀이라고 나옵니다. 삼국사기 비류가 동생과 함께 무리를 거느리고 폐수, 대수 두 강을 건너 미추홀에 와서 살았다는 이야기도 있다. 비류가 온조 및 사람들을 다 이끌어 리딩해서 미추홀에 백제를 세웠다라는 거죠. 이 이설에서는 아까 비류랑 정면 충돌했던 10명의 신하라는 존재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상을 볼 때 우리는 백제의 진짜 건국 과정은 이 두 가지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1설 비류가 일단 리딩해서 이끌고 남으로 내려왔는데 거기서 10명의 신하가 리더 비류의 반기를 들어서 집단이 둘로 나뉘어졌다. 이런 프로세스였거나 아니면 비류가 리딩하여 미추홀 혹은 경기도 광주에 백제를 건국했는데 비류 사망 후 비류의 아들이 아니라 동생 온조가 차기 대권을 잡았다. 그리고 그 2대 왕 온조가 나라를 미추홀에서 위례성으로 옮겼다. 이거냐? 특히 해동고승전과 삼국사기 제2설 비류시조설에 따르면 온조는 백제의 1대 왕이 아니고 제2대 왕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일단 삼국사기는 이 비류시조설을 소개는 하고 있으되 온조시조설을 먼저 소개하고 있고 또 백제의 시조는 온조다 라고 하고 있어서 일단 이게 온조시조설이 메인이다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어떤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다 라는 코멘트도 남기고 있어서 굉장히 묘한 여운을 주고 있어요. 만약에 실체적 진실이 이거 오른쪽이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류는 홀본에서 대규모 사람들을 조직해 끌고 내려와서 남쪽 새로운 자리에 자리 잡고 나라를 성공적으로 건국해낸 리더,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역사적으로 누렸어야 할 백제의 시조라는 타이틀을 동생에게 빼앗긴
그야말로 우리 역사에 있어 너무나 억울한 인물이 되는 것일 겁니다. 실제로 이 일설, 왼쪽의 온조시조서울에 따르면 비류는 굉장히 무능하고 고집스러운 어리석으면서도 독단적인 인물이 됩니다. 나중에 미추홀 갔던 사람들이 다 위례성 쪽으로 돌아왔으니까 괜히 백성만 고생시킨 사람이 되는 거죠. 진짜 진실은 무엇인가? 비류, 그는 대체 누구였나? 역사 기록이 부족하긴 하지만 작은 단서들을 통해 한번 같이 추리해 나가 보도록 합시다. 일단 비류라는 이름, 이게 좀 심상치가 않아요. 이 비류라는 이름이 굉장히 여기저기서 등장을 하는데, 일단 비류가 고구려 추모의 친아들이다, 양아들이다, 이 두 가지 기록이 다 있는 건데, 삼국사기 추모가 제사 등에게 일을 맡기고 홀본천에 이르니 토양이 기름지고 아름답고 견고해 마침내 도읍으로 정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궁시를 지을 겨를이 없었으므로 비류수가에 초막을 짓고 살았다. 지금 추모가 고구려를 처음 만들면서 집을 짓고 살았던 곳이 비류수 근처예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닌데, 추모가 어느 날 이 비류수가에 있었는데 비류수 가운데로 채소 잎이 떠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이리하여 추모는 비류수 상류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윽고 사냥을 하며 상류로 찾아가 비류국에 이르렀다. 지금 비류라는 이름의 나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나라는 심지어는 추모의 고구려보다 더 먼저 세워진 나라였겠죠. 사서에 이 나라, 비류라는 나라의 왕 이름도 나와 있습니다. 비류국 왕 송량이 찾아온 추모를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송량, 과인은 바다 한 구석에 치우쳐 있어서 일찍이 군자를 만난 적이 없었다. 오늘 이렇게 우연히 그대 추모를 만나게 되었으니 이 또한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나는 그대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겠다. 그러자 추모가 답했다. 나는 천재의 아들로서 모처에서 이곳으로 와 도읍을 정하였다. 이 말을 듣고 송량이 답했다. 우리는 이미 여러 대에 걸쳐 왕을 해왔고 이곳은 땅이 작아 두 왕을 용납하기에는 부족한 곳이다. 그대 추모는 도읍을 정한 지 얼마 안 되었으니 우리 비류국의 속국이 되는 것이 어떠한가? 이 말에 대한 추모의 반응은, 추모는 이 말을 듣고 분노하였다. 지금 삼국사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삼국사라는 지금은 사라진 역사서가 있어요. 사라졌는데 그 내용의 일부를 우리가 지금 좀 접할 수 있게 된 건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동국 이상국집이라는 문집에 그 내용이 일부 담겼기 때문이죠. 거기에 이 추모와 송량의 대결 이야기가 삼국사기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동국 이상국집, 비류국의 속국이 되라는 송량의 제안에 추모 말하길, 나는 천재의 뒤를 이은 사람이지만 그대 비류국 왕 송량은 신의 자손도 아니면서 억지로 왕을 칭하니 만일 내게 복종하지 않으면 하늘이 반드시 너를 처결할 것이다. 이에 송량은 추모가 계속 자신을 천재의 후손이라 칭하는 것에 의심이 들어 그 재주를 시험해보고자 하였다. 송량, 그렇다면 추모 왕과 한번 활쏘기 대결을 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송량은 그림으로 그린 사슴을 100보 안에 놓고 쏘았는데 화살이 사슴의 배꼽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힘겨워하였다. 그러자 추모 왕은 사람을 시켜 옥반지를 100보 밖에 걸어두었는데 활을 쏘니 기왓장 부서지듯 깨졌다. 이에 송량이 크게 놀랐다. 이후 추모 왕은 신하들에게 국가가 새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군의 북에 위험이 없어서 비류의 사자가 왕래함에 내가 왕의 예로 맞고 보내지 못하니 그 까닭으로 나를 가볍게 저들이 여기는 것이다. 라 하였다. 그러자 추모의 신하 부분노가 앞에 나와 신이 대왕을 위해 비류의 북을 가져오겠습니다. 라 하였다. 추모, 네가 다른 나라에 감추어 놓은 물건을 어찌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냐? 라 하자 하늘이 낸 물건인데 왜 가져오지 못하겠습니까? 추모 대왕이 부여에서 곤욕을 당할 때 누가 대왕이 여기에 이르리라고 생각하였겠습니까? 지금 대왕이 10,000번 죽음을 당할 위태한 땅에서 몸을
빼나와 이름을 날리니 이곳은 천재가 명령하여 하는 것이라 무슨 일인들 이루지 못하겠습니까? 이에 부분노동 3명이 비류에 가서 그들의 북을 가져오니 이후 비류국에서 사자를 보내어 왔다. 추모는 찾아온 비류 사신이 북을 볼까 걱정하여 북의 빛깔을 마치 오래된 것처럼 검게 만들어 놓았다. 그러자 비류 측에서는 보고도 다투지 못하고 돌아갔다. 이후 송량은 나라가 만들어진 것이 오래된 순으로 하여 속국을 정하자고 하니 추모는 일부러 궁궐을 만들 때 썩은 나무로 만들어 마치 1000년 묵은 것 같이 했다. 그러자 송량이 와서 그거를 보고는 나라를 세운 선후를 감히 따지지 못했다. 이후 추모가 서쪽을 순행하다가 사슴 한 마리를 얻었는데 그 사슴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저주하기를 만일 하늘이 비를 내려 비류 왕의 도읍을 수몰시키지 않는다면 내가 너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니 살고 싶거든 사슴 네가 하늘에 호소하여라. 지금 추모가 비류국한테 너무 시달려가지고 엄한 사슴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만큼 지금 고구려와 추모가 이 비류라는 나라한테 상당한 괴로움을 얻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사슴이 슬피 울어 그 소리가 하늘에 닿게 되니 비가 엄청나게 지속되어 송량의 도읍이 수몰되었다. 이후 추모가 채찍으로 물을 긋자 물이 곧 줄어들었다. 그러자 6월에 송량이 나라를 들어 항복하였다라고 한다. 기원전 36년 6월 비류국 왕 송량이 나라를 바쳐 고구려에 항복해 왔다라고 역시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일단 이 동국 이상국집 내용을 보면 추모하고 비류국이 굉장히 사투를 벌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일방적인 승부가 아니라 추모가 굉장히 괴로움을 많이 겪는 내용이 나오죠. 괴로움을 넘어 비류국 때문에 아주 모멸감까지 느끼는 대목도 나옵니다. 아무래도 해당 지역에서 먼저 자리 잡고 있던 비류국한테 초창기 고구려가 굉장히 시달렸던 것으로 보이고 오죽하면 괜히 지나가던 사슴한테 화풀이할 정도로 근데 천신만고 끝에 이겼다. 비류수 물을 따라 채소가 떠내려왔다라는 걸 봤을 때 송량의 비류국이 비류수 상류에서 나름 비옥한 토지를 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일단 기록상 추모가 먼저 거기를 찾아간 걸로 나오니까 일단은 추모가 먼저 선제 공격을 했었던 것 같죠. 하지만 추모 쪽이 이쪽에 북이나 오래됨 이런 것에 좀 밀렸다는 걸 봤을 때 당시 객관적 전력 자체는 먼저 만들어진 비류국 쪽이 더 강했던 것이 아닌가. 그러나 홍수가 났다. 자연재해를 바탕으로 역전승한 건가? 삼국 사기 추모는 항복해온 그 땅을 다물도로 삼고 송량을 그곳의 군주로 삼았다. 고구려 말에 옛 땅을 회복하는 것을 다물이라고 하였기에 그곳의 이름으로 삼은 것이다. 비류국이라는 이름을 다물도로 바꾸고 송량을 왕으로 했다. 이거는 황제국 시스템 같은 거죠. 추모는 왕 위의 왕, 송량은 그냥 왕. 추모와 사투를 벌였던 나라 비류라는 곳과 추모의 양 혹은 친아들 비류 이름이 같은데 둘 사이에는 아무 관계도 없을 것이다 아니면 무언가 관계가 있을 것이다. 아무 관계가 없다고 보기에는 완전히 똑같으니까 명칭이 삼국사기는 비류의 친아버지 생부에 대해 1설은 추모, 2설은 헤브르의 서손인 우테라는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테는 일찍 죽고 어머니 소선호가 과부가 되었는데 이 소선호가 추모하고 재혼을 해서 비류가 추모의 양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추모는 양아들 비류를 매우 아꼈다. 소선호하고 우테는 왜 아들의 이름을 비류라고 지었을까요? 아버지 우테 혹은 어머니 소선호가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비류국이라는 나라와 무언가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아무 관계가 없었을 것이라고 보기가 좀 그렇죠. 이름이 너무 똑같으니까. 아니면 비류수, 비류라는 지역. 추모가 궁궐 대신 처음 자신의 집을 지은 곳이 비류수가였는데 이것과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이 설에 따르면 소선호가 추모하고 만났을 때는 전 남편 우태는 이미 사망을 한 상태였다는 거죠. 만일 추모가 처음 와서 집을 지었던 비류수 즉 비류라는 지역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미 비류라는 아들은 태어나 있었던 상황이죠. 당연히 우태가 죽기 전에 낳고 간 아들이니까.
추모가 여기 집 지을 때 양아들 비류가 몇 살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추모가 비류라는 지역에 집을 짓는다는 것을 결정하는 것에 이 비류라는 양아들이 개입을 했다면, 혹은 자리 잡는 데 기여를 해주었다면, 후일의 양아들 비류가 비류라는 지역을 매개체로 추모하고 어머니 소선호를 연결시켜줘서 둘이 재혼할 수 있도록 하는 다리 역할을 했나? 아니면 반대로 둘이 결혼하고 난 후에 소선호가 장남 비류를 시켜서 새로운 너의 새 아버지 추모의 추종자들이 비류에 자리 잡을 수 있게 좀 봐드려라, 도와드려라. 그게 추모가 비류숙과의 집을 지었다는 식의 기록으로 된 것은 아닐까라는 설이 있고, 근데 그러면 추모를 한때 핀치로 몰아넣을 정도로 대사투를 벌였던 이 비류 지역의 비류라는 나라, 비류국은 또 뭐냐, 이게 문제인데, 소선호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이름을 비류라고 한 것을 보았을 때 혹시 전 남편 우태가 비류국과 관련된 사람이 아니었을까? 아들 이름이 비류면 엄마 아니면 아버지가 비류하고 뭔가 관계가 있으니까 아들 이름을 비류라고 지은 게 아니냐라는 거죠. 이런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소선호의 전 남편 우태는 비류국과 관련된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둘이 낳은 장남의 이름도 비류라고 했다. 그런데 비류국과 소선호를 이어주던 끈, 남편 우태는 사망했다. 이후 소선호는 추모하고 재혼했다. 그래서 이 두 모자가 이리로 붙었다. 새 남편이 생겼으니까 옮겨간 거죠. 아들도 함께. 해서 새 양아들 비류의 도움으로 비류 지역의 일부에 자리를 잡게 된 추모는 이후 비류 지역 전역을 완전히 차지하기 위해 비류국에 싸움을 걸었다. 사실 추모가 부여에서 쫓겨내려와서 크게 현지 세력이 없었을 텐데, 기존 비류 지역 최고의 세력이던 비류국하고 비류 지역에서 갑자기 티격태격할 정도로 붙을 수 있었다는 것은 전 비류의 세력과 우태하고 결혼하면서 우태의 비류 지역 지분을 인수인계한 우태의 아들 비류가 오히려 이제 추모 쪽으로 붙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아니겠느냐 라는 가설이 있는 거죠. 근데 고구려 1대 왕 추모 다음 2대가 유리가 되죠. 비류가 아니라 유류가 왕이 된다. 하지만 이 유류는 추모가 한창 비류국 등과 이렇게 사투를 벌리며 고구려의 터전을 닦을 때 그때 그 옆에 아버지 곁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구려라는 캠프에 굉장히 나중에 합류한 사람입니다. 한국사기 기준 추모가 왕이 된 지 무려 19년 차 때 그제서야 합류를 했다고 나옵니다. 4월 추모 아들 유리가 부여에서 그의 어머니와 함께 도망해 왔다. 추모가 기뻐하며 유리를 태자로 삼았다. 이걸 보면 유리라는 인물은 고구려 초기 터를 닦는데 전혀 기여한 게 없습니다. 나중에 숟가락만 얹은 거죠. 이거에 대해 큰 분노를 한 사람이 바로 비류. 처음에 추모대왕께서 이곳으로 도망해 왔을 때 어머니 소선호는 집안 재산을 내놓아 나라 기틀을 다지는 데 공이 있었다. 그런데 대왕이 돌아가시고 나라는 유류에게 돌아갔으니 우리가 여기 남아 답답하게 지내기보다 어머니를 모시고 남쪽으로 가 새 나라를 세우자. 비류는 고구려 이대왕 자리를 인터셉트 당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류, 네가 친아들이면 다냐? 네가 고구려 건국에 뭘 기여했는데? 이런 얘기였죠. 유류와 비류는 철저한 라이벌 관계였을 겁니다. 라이벌 정도가 아니라 철천지 원수죠. 비류는 유류 때문에 자기 이름하고도 같은 비류 지역을 떠나서 미지의 남쪽으로 나아가야만 했을 테니까 이가 갈렸을 텐데 유류가 이대왕이 되고 비류를 제거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충분히 개연성 있는 일이죠. 실제로 비류는 유류가 두려워서 남으로 도망간다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2대 유류왕 시절에 비류라는 단어에 대한 묘한 기록이 나와요. 보면 삼국사기 유류왕 제위 37년 차 때 기록 4월 유류왕의 아들 왕자 여진이 물에 빠져 익사했다. 유류왕이 몹시도 애통해하며 사람을 시켜 시신을 찾으려 하였으나 찾지를 못했다. 그런데 후에 비류 사람 제수가 시체를 찾아와 주었다. 이에 장사 지내고 비류 사람 제수에게 금 10근 등을 주었다. 지금 이 유류왕의 아들이 물에 빠져 익사했는데
시신을 찾으려고 무던히 노력하였으나 못 찾았고, 그런데 그걸 비류에 사는 어떤 사람이 찾아다 주었다. 왕자의 시신을 비류 사람이 찾았다는 거는 유류왕 아들이 익사한 곳이 비류였다는 얘기죠. 비류수에 익사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익사했으니까 비류 사람이 시신을 찾았겠죠. 아버지 유류왕의 철천지 원수 비류. 근데 유류왕의 아들이 하필 비류 지역에서 죽었다. 이거는 우연입니까? 우연일 수도 있는데 우연이라면 참으로 너무나도 공교로운 우연이죠. 혹시 비류에 남아있던 구 비류의 추종 세력이 혹은 피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터전을 떠나야 했던 비류가 유류에게 보복할 수 있는 무언가 혹은 누군가를 남겨놓은 것인가? 라는 상상이 안 들 수 없지만 물론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그냥 기이하다, 이상하다, 참으로 공교롭다는 느낌만 주는 사망 기록이에요. 유류왕은 아들 여진이 비류에서 사망하고 불과 6개월 뒤에 자신도 사망합니다. 유류왕 생전에 유류왕 아들들이 상당히 많이 죽습니다. 도절이라는 아들도 죽었는데 왜 죽었는지는 기록이 없고요. 해명이란 아들도 있는데 이 아들은 자결합니다. 그리고 여진은 비류수에서의 익사. 자기 생전에 무려 아들 3명을 잃은 거죠. 해서 여진마저 사망하자 그 충격으로 반년 뒤에 알타가 세상을 뗀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고구려 6대왕 태조대왕 때를 보면 이 태조대왕은 그 비류의 원수 유류의 아들 제사의 아들이에요. 즉 그 유류왕의 손자다 이건데 서기 132년자 기록 태조대왕 동생 수성이 외산에서 사냥을 하며 가까운 이들과 함께 연애를 베풀었다. 이때 관나, 우태, 미유와 환나, 우태, 어지류 그리고 비류나 조이, 양신 등이 남몰래 수성에게 말하였다. 태조대왕은 어찌 본인이 늙었는데 왕위를 동생 수성에게 양보할 생각을 안 한단 말입니까? 대책을 세우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성, 왕위는 자고로 왕의 맏아들이 있는 게 천하의 도리 아닙니까? 태조대왕이 늙었다 하나 맏아들이 있는데 어찌 감히 제가 왕위를 탐하겠습니까? 그러자 관나의 미유가 말했다. 동생이 어진 사람이면 형의 뒤를 잇는 건 예로부터 있어왔던 일이니 의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비류나와 기타 사람들이 반역을 해라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죠. 동생한테 형을 엎어라. 이후 수성이 다음 7대왕이 됩니다. 차대왕. 차대왕 때의 삼국사기 기록 10월 비류나의 양신을 중해대보로 삼고 자귀를 더하여 우태로 삼으니 그들은 모두 차대왕의 오랜 친구들이었다. 지금 비류나의 양신을 정권 잡고 포상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서 또 묘한 단어가 보이죠? 우태. 원래 그 비류의 아버지가 우태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우태라는 관직명이 등장을 해요. 물론 한자는 다릅니다. 보시다시피. 그렇지만 의미 같으니까 뭔가 좀 기묘한 느낌을 주죠. 그리고 이제 백제 쪽으로 넘어가면 여기서부터가 또 하이라이트인데 이 비류라는 말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훨씬 더 기이한 기록들이 보입니다. 백제 쪽에서는 심지어 비류라는 왕이 있어요. 백제 11대 왕 비류왕이 있습니다. 이 역시 한자는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는 온조형 신비의 인물 비류는 이건데 11대 왕 비류왕은 이거죠. 해서 이것도 한자는 다르지만 근데 의미 같으니까 굉장히 기묘한 느낌을 줍니다. 백제 시조 이야기 1설 온조 시조서를 보면 비류가 상당히 안 좋은 사람으로 매도를 당하고 있죠. 판단력도 떨어지고 고집불통, 무능한 이미지로 덧칠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백제 내에서 제1설이 되었다는 것은 추 백제의 권력자, 백제 왕들이 이 온조의 형 비류를 역사에서 밀어내려는, 배제하려는 그런 의도가 누가 봐도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한참 나중인 11대 때 왕이 왜 비록 한자는 다르지만 의미 같은 비류라는 호칭으로 칭해지게 된 것이냐. 대체 백제 시조의 형 비류와 11대 왕 비류왕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 근데 이 비류왕이 왕 되는 과정이 상당히 기묘합니다. 범상치가 않아요. 일단 비류왕 이전이 분서왕인데 분서왕이 너무나 이상한 최후를 맞습니다. 한국사기 304년 2월 분서왕이 몰래 낭랑의 서연을 공격하여 빼앗았다. 그해 10월 분서왕이
낭랑태수가 보낸 자객에게 돌아가셨다. 이렇게 해서 갑자기 사망을 합니다. 해서 이 다음에 비류왕이 왕 되는 건데, 그렇다고 비류왕이 무슨 분소왕 아들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삼국사기, 비류왕은 분소왕이 아니라 구수왕의 둘째 아들이다. 구수왕은 백제 6대 왕이에요. 백제 왕 계보를 보면 이 7대 사반왕까지는 계속 아버지,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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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이렇게 가요. 삼국사기 기준. 여기까지는 정상적으로 보이죠. 근데 이 4반왕부터 이상해지거든요. 사반왕이 왕 되자마자 급변이 벌어집니다. 삼국사기 6대 구수왕이 제위 21년 만에 죽고 맏아들 4반왕이 왕위를 계승했으나 나이가 어려 정무를 돌보지 못하였으므로 5대 초고왕의 친동생인 고이가 왕위에 올랐다. 이게 8대 고이왕이다. 이 내용대로면 왕위를 빼앗긴 거죠. 할아버지의 형제한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게 된 거죠. 그리고 8 다음 9 책계왕이 여기 고이왕의 아들, 낭랑 자객에 의해 비참하게 피살된 10 분소왕은 또 책계왕의 아들. 이렇게 7까지는 초고왕계로 가다가 8부터 고이왕계로 바뀌는 거죠. 근데 일단 삼국사기 11 의문의 비류왕이 여기 6 구수왕의 둘째 아들이다. 이렇게 삼국사기에 나와요. 이 내용대로라면 그 비류왕은 고이왕 라인이 아니라 초고왕 라인이 되는 거죠. 구수왕의 아들이니까. 삼국사기 비류왕은 성품이 너그럽고 인자하여 사람들을 사랑했고 힘도 세서 활도 잘 쏘았다. 오랫동안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칭찬이 널리 퍼졌다. 이 이야기는 오랫동안 권력의 중심부에서 멀어져서 야인 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10대 분서왕이 죽고 분서왕의 아들이 있었으나 아들이 있었다. 그런데 모두 어렵기에 임금으로 세울 수 없어 신하와 백성들의 추대로 여기 이쪽 비류왕이 왕위에 올랐다. 문제는 분서왕이 낭랑 자객에 의해 급작스럽게 암살당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분서왕에 있는 아들을 밀어내고 이쪽 고이왕계가 아닌 이쪽 비류왕이 백성들 추대로 정권을 잡았다. 그런 가설도 있어요. 분서왕 아들을 밀어내고 다른 계보의 왕이 새롭게 정권을 탈취한 거니까 분서왕이 정말 낭랑 자객한테 죽은 거 맞냐? 이 사건 뒤 흑막의 진실은 낭랑이 아니라 비류왕이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가설이 있습니다. 이 가설은 일단 고이왕계를 몰아내려는 초고왕계 비류왕의 쿠데타였다라는 가설이죠. 비류왕이 낭랑을 부추겼거나 아니면 자기가 해놓고 낭랑에서 한 거다라는 식으로 사건 조작을 했거나 라는 가설인데, 근데 이 가설은 반론이 있어요. 일단 괴이한 게 백제 11 다음에 12대 왕, 그게 계왕인데 이 사람은 또 희한하게 여기 분서왕의 맏아들이다라고 삼국사기에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고이왕계가 다시 복권을 한 거죠. 그런데 또 반전이 12 다음 13대 왕이 그 유명한 근초고왕인데요. 삼국사기 근초고왕은 여기 비류왕의 둘째 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 이쪽으로 돌아온 거죠. 근데 오늘 우리의 관심사는 이 비류왕이 한자는 다르지만 백제 영대왕? 일지 아닐지 좀 묘한 온조영 비류, 이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인데,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메인 주류설은 비류는 무능하다고, 배제하고 온조가 시조다 이런 거를 메인으로 배우는데, 그리고 온조 시조설이 주류설로 실제 백제 내에서도 최종적으로 채택이 되었다면 후대 왕가에서 비류를 매도하고 온조를 시조를 추앙하는 그런 역사 작업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상한 건 왜 승리자가 된 이쪽 범온조 계파에서 비류하고 이름이 비슷한 11 비류왕이 끼어있느냐 이거죠. 지금 이 계 보면 이 11 비류왕도 범온조기 아닙니까? 뿌리가 온조니까. 그쵸? 그래서 이걸 두 가지 관점으로 보는데, 일설 아무 관계가 없다. 이 영 비류하고
11비류왕은 한자도 다르지 않냐. 보시다시피 삼국사의 계보상 11비류왕 역시도 온조의 후손이다. 비류의 후손이 아니고. 그렇죠. 즉 이 둘은 아무 관계가 없다. 이게 제1설. 근데 반대로 아니다. 관계가 있다. 라는 2설도 있어요. 지금 삼국사기는 그 비류왕이 초고왕의 손자, 구수왕의 아들, 그리고 근초고왕의 아버지다. 라고 쓰고 있는데 삼국사기가 틀렸다라는 설도 있는 겁니다. 비류왕이 여기 근초고왕의 아버지가 아니다. 그리고 여기 구수왕의 아들도 아니다. 라는 설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 육구수왕과의 부자관계를 부인하는 설에 따르면 구수왕이 사망하는 게 삼국사기 234년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여기 아들이라는 비류왕이 왕에 등극하는 게 304년입니다. 지금 아버지 사망 후 무려 70년 이후에 왕 등극을 한다. 이상하죠? 아버지가 사망하던 해에 태어났다고 해도 70세에 왕 등극을 했다. 라는 건데 물론 물리적으로 가능은 하죠. 그런데 비류왕이 344년까지 재위를 합니다. 무려 40여 년간 왕을 한 거죠. 그러면 70세에 왕 되어서 110세 가량까지 왕을 했다는 겁니까? 근데 70세라는 것도 제일 적게 본 나이잖아요. 역대급 노익장 등극에 역대급 초장수를 했다는 건데 누가 봐도 이상하죠. 그리고 근초고왕이 진짜 여기 비류왕의 아들이냐? 이것도 아닐 수도 있다는 설이 있어요. 왜냐면 지금 이 왼쪽 부분 요 라인 이 부분만 따로 떼서 보기 좋게 좀 해보죠. 이렇게 요 왼쪽 라인만 빼서 좀 이렇게 만든 거죠. 지금 삼국사기는 계속 이렇게 아들 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보면 13 근초고 왕하고 5 초고왕 있잖아요. 이 명칭이 근자 빼고는 똑같죠. 초고왕, 근초고왕. 이거는 누가 봐도 근초고왕이 초고왕을 계승한다. 그런 의미인 거죠. 그리고 근초고왕 아들이 14대 근구수왕이에요. 이건 당연히 여기 6구수왕을 계승한 거겠죠. 이렇게가 아들, 이렇게가 아들. 지금 13이 5를 계승한다. 14가 6을 계승한다. 그럼 여기 중간에 비류왕이 공중에 붕 뜨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만일 삼국사기에 나온 대로 11비류왕이 6구수왕의 진짜 아들이면 비류왕 역시도 초고왕을 계승한 사람이 될 거 아니에요. 아들의 아들이니까. 그쵸? 그러면 그렇게 계승한 비류왕의 아들이라면 근초고왕이 왜 굳이 다시 여기 초고왕을 계승한다는 근초고왕이다. 이렇게 호칭을 갈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근데 이거야 여기 초고왕이 워낙 위대했어서 그걸 내가 이어보겠다. 그래서 그럴 수 있다고 쳐도 근데 더 이상한 사서 내용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시듯 백제 왕들의 성씨가 부여씨죠. 근데 원래 백제 시조, 온조의 오리지널 원래 성씨는 뭐였을까? 이거는 답이 나와 있죠. 지금 비류, 온조, 형제가 고구려 시조 추모의 친아들이냐 양아들이냐 양쪽 기록이 다 있는데 일단 양아들이라고 보면 지금 모, 소선호, 부, 우태가 되는 거죠. 그럼 우태가 성이 우고 이름이 태다. 그러면 비류와 온조도 당연히 원래 성씨는 우씨였을 겁니다. 아버지 따라서. 우비류, 우온조가 되겠죠. 그거라면. 근데 부여씨라고 나중에 성을 바꾼 건 온조 본인입니다. 삼국사기. 온조의 조상은 고구려와 같이 부여에서 나왔으므로 온조가 자신의 성씨를 부여씨로 하였다. 백제를 건국하면서 우온조에서 부여온조로 성을 바꾼 거죠. 그런데 형인 비류는 성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온조의 후손은 부여씨가 될 것이고 같은 형제지만 비류의 후손은 우씨가 되겠죠. 비류가 성을 또 다른 걸로 안 바꿨다는 전제하에 같은 친형제임에도
이쪽 후손과 이쪽 후손이 성이 달라지는 거다. 그런데 삼국사기 11 비류왕 제위 시절 기록 서기 321년 정월 비류왕이 배다른 아우 우복을 내신 좌평으로 삼았다. 지금 11 비류왕의 동생이란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름이 우복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복할 때 우자가 비류, 온조의 아버지, 우태할 때 우자하고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복, 비류왕의 동생의 성씨는 우씨였던 겁니까? 배다른 아우라도 아버지는 똑같다는 거니까 아버지가 똑같다면 비류왕 동생 우복하고 비류왕도 성씨가 다를래야 다를 수가 없을 거잖아요. 비류왕은 온조로부터 이어지는 부여씨가 아니라 우씨였던 걸까? 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왜? 아들 이라면서 13은 5를 계승하고 14는 6을 계승하는데 아들인데 중간에 비류왕만 이렇게 계승적 의미상 공중에 붕 뜨는 명칭이 되었는가? 그리고 비류라는 음이 왜 똑같으며 비류왕 동생은 왜 우복인가? 근데 이 우씨가요, 여기 비류왕 동생 우복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7 사반왕의 왕위를 빼앗은, 그러니까 계보를 틀은 8 고이왕 때의 기록을 보면 삼국사기 260년자 기록 3월 고이왕이 동생 우수를 내신 좌평으로 삼았다. 역시 아마도 힘으로 여기서 여기로 빼앗고 자기 쪽 계보로 왕을 가져온 것처럼 보이는 고이왕에게도 우, 수, 우로 시작하는 동생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동생이 우, 수, 우씨면 고이왕도 우씨였단 얘기입니까? 조금 전에 아버지라는 구수왕하고의 연도도 이상하고 234 304 근초고, 근구수 하면서 비류왕이 이쪽 초고왕 계보에선 뭔가 좀 붕 뜨는 게 있었지요. 그리고 비류왕 동생이 우씨고, 그런데 여기서 왕을 빼앗아서 간 8 고이왕의 동생도 우수다. 그래서 사실 비류왕이 이쪽 초고왕 계보가 아니라 이쪽 아니냐, 고이왕 계보가 아니냐 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쪽 고이왕 계가 우태의 아들이면서 동생 온조처럼 성을 바꾸지 않았던 온조의 형 우비류의 후손들이 아니냐 여기가 라는 설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다만 그 썰은 여기 고이왕이 온조의 아들로 이어지는 계루왕의 아들이다 이렇게 라고 나온 삼국사기 기록에 걸리는 건데요. 근데 이것도 여기 고이왕이 계루왕의 아들이 사실 아니다, 삼국사기가 틀렸다 라는 설이 있어요. 여기 아버지 계루왕이 166년 사망합니다. 그런데 아들이라는 8 고이왕이 왕에 등극하는 게 234년이에요. 지금 무려 6, 8년이나 차이가 나는 거죠. 아까 여기 구수 비류는 70년 차이였고 거의 같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여 고이왕은 계루왕의 아들이 아니다, 온조계보가 아니다. 그러면 고이왕 동생이 우씨니까 우수, 즉 우비류, 이쪽 계파다 라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11 비류왕도 동생이 우복이니까 역시 그도 반대쪽 구수왕의 아들이 아닌, 즉 부여온조가 아닌 우비류의 후손이다. 이러면 꽤 많은 부분이 설명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비류왕이 이쪽 계파면 아까 분서왕의 낭랑 자객에 의한 암살, 그거는 무슨 비류왕의 음모 이런 게 전혀 아니라 그냥 액면 그대로 낭랑에 의해 죽었다라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되면 그 비류왕 다음 12가 10분서왕의 아들인 계왕이 되는 게 자연스럽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진짜 쿠데타를 했던 건, 진짜 백제라는 나라를 송두리째 뒤 엎었던 건 12 다음 13으로 넘어간 왕,
고위왕계를 내 손으로 끝장내고 저 위 초고왕계를 새롭게 부활하겠다. 그래서 명칭에도 초고왕을 계승한다는 뜻이 뚜렷하게 새겨진 근초고왕이 아니었겠느냐. 더 나아가 근초고왕이 끝장낸 건 고위왕계냐 아니냐, 그게 핵심이 아니라 진짜 핵심은 원조의 형, 실제 백제의 1대왕, 시조였던 비류, 그 비류의 후손들, 비류계를 끝장낸 것이다. 형 우비류의 후손 우씨에게 넘어갔던 백제를 다시 동생 부여원조 후손들의 백제로, 부여씨의 백제로 되찾아온 것이 근초고왕 아니었느냐. 이 썰대로면 1차적으로 7사반왕 때 오랜 기간 왕을 못하던 형 우비류의 후손 우씨 고위왕이 한번 힘으로 왕을 뺏어왔다가 다시 세월이 흐른 후 동생 부여원조의 후손인 부여씨 근초고왕이 도로 힘으로 되찾아왔다 라는 게 되겠죠. 삼국사기 고기에 이르기를 백제는 개국 이래로 문자로 사실을 기록한 적이 없다가 근초고왕 때에 이르러 박사고웅이 처음으로 서기를 썼다고 하였다. 근초고왕 때에 백제의 역사가 써졌다 라는 얘기죠. 이건 비류 후손들을 몰락시킨 후 비류를 역사에서 지우고 2대 왕이었던 온조를 백제의 1대 건국자로 만들어 올리는 새 역사를 근초고왕이 새롭게 쓴 것이 아닌가. 오늘날 우리가 정답이라고 외우고 있는 백제를 온조가 만들었다는 그 이야기를 만든 사람이 근초고왕은 아니었을까. 맨 처음 말씀드린 이거 있잖아요. 백제 건국 과정이 이거 둘 중에 하나인데, 둘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는 나머지 둘 중에 하나는 날조란 이야기죠. 날조라는 이야기는 날조를 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하나의 날조 이야기를 만들라고 지시한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든. 아니, 사람이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얘기라는 건. 물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하나의 가설일 뿐입니다. 절대 정답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이 가설에 따르면 앞뒤가 이상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설명되지만 또 사서 기록하고 충돌이 나는 부분, 엄연히 있기 때문에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는 가설이죠. 반대로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 썰, 이게 역시 정답이었다. 그럴 수도 있죠. 역시 비류는 무능한 루저였던 거야. 온조가 진짜 1대왕이 맞았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삼국사기조차도 이거 두 개를 다 소개하면서 둘 중에 뭐가 맞는지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가 맞는지 모르겠다. 이게 결코 비겁하거나 회피하는 태도가 아니라 사실 그렇게 말을 해야 맞는 겁니다. 꼭 보면 내 말이 맞다, 내 주장이 정답이다 이러는 분들 많으신데 타임머신 타고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잘합니까? 삼국사기처럼 잘 모르겠다. 사실 이게 맞는 태도예요. 저 역시 그렇습니다. 뭐가 맞다고 단정하고 싶지 않아요. 이게 맞는 건지, 이게 진짜 진실이었던 건지 시간을 거슬러 갈 수 없는 다음에야 어떻게 정확히 알겠습니까마는, 다만 뭐가 더 타당할지 한번 그 가능성을 하나하나 생각해 봐 나가는 건 오히려 진짜 정답을 알 수 없는 우리 인간이 그 반대급부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인 것이죠. 이 테마도 질문 주셔서 얘기해 본 건데 역사 말고 다른 질문도 좀 해주세요. 다음 시간엔 더 재밌는 테마 또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